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오랜만이에요. 벌써 그러게요. 지난해 가을에 왔죠. 네네. 예. 아니 근데 항상 우리 회장님은 연초에 아, 계좌 리셋 리셋했죠. 리셋. 하시고 이제 저희가 3월 15일 금요일 예. 저녁쯤에 찍고 있는데 두 달 지나고 두 달 반 지난 거죠. 딱 오늘이 예. 3월 15일 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은 아, 월요일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푸른 꿈을 네. 잔뜩 갖고 네. 지난해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예. 수익이 괜찮아서 그래서 이제 역시 나는 잘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늘뭐 몇 년째입니까? 2024년도 이제 좋은 꿈을 지난해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네. 1월달에 되게 쉽지 않았어요. 예, 1월. 연초에 괜찮았는데 네네네. 중반 이후에 지수가 그냥 급락을 하면서 네. 되게 고전을 했었고 그래도 약수익은 났죠. 약수익은. 그래도 1월 마무리를 그냥 진짜 생각보다는 중순에 잘못했죠. 중순 지수가 급락하고 그럴 때 네네네. 대응을 좀 잘못해가지고 1월 중순에 잘못했고 그리고 1월 하순에 이제 여행 갔는데 그때 보니까는 지수도 많이 빠졌죠. 그때. 예. 코스닥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는 이제 설 연휴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보름을 못했어요. 보름. 주식을 매매를 못했으니까. 예. 그 여행 여행 다니시느라고. 가느라고. 네네네. 그리고 보름 동안 했는데 1월 달보다 수익이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중순부터. 네, 2월 그 한 주만 수익이 잘 났던 거예요. 한 주. 그래서 역시 이건 주식은 오래 보고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3월 달에는 또 2월 달에 그 길을 받아서 좀 네. 잘해보자 했는데 이거 지금 두 번째 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월 15일. 네, 첫 주, 두 번째 주 막말로 해서 심하게 얘기해서 막 주식판이 난장판이에요. 이게. 변동성이 엄청 심해가지고 예. 이거 뭐 되게 어려워요. 지금 되게 어렵고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네네. 그러면 어제가 원래 옵션 만기일인데 네네네. 저도 착각을 했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 줄 알고서 이게 날짜 가는 줄 모르고서 이 제정신은 아니야. 그러고서 돈을 벌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저 오늘 갑자기 자아 비판을 그 목요일인 줄 알았네 진짜. 오늘 외국인들이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조를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사들였던 거를 오늘 그냥 몽창구리 그냥 왕창 때린 게 나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마치 만기일처럼 팔았다. 지수를 그냥 곤두박질을 시켰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기는 했었습니다만. 많이 샀죠. 그러니까 51%가 떨어지면서 어제만 해도 또 25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순매수가 좀 많았었는데 어제 제가 어디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가지고서 일찍 나오느라고 마감을 못 봤는데 끄트머리 보니까 25포인트인가 올랐어요. 네. 어제도 외국인이 순매수가 한 6천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늘 하루 사이에 무슨 변심이 생겼는지 그냥 1조를 넘게 매도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그냥 폭락이죠. 폭락. 근데 뭐 이렇게 특별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제가 예. 보기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이 나스닥이 이틀 연속 빠졌거든요. 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시 이틀 정도 그냥 계속해서 빠졌고. 근데 지수 빠진 거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최근에 그 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좀 지난번에 조정받으니까. 지난주 이번 주 고점일 때 970불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번에 900불이 깨졌죠. 지금. 네네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제가 차트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네네. 이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 월봉 이게 일봉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일봉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봉으로 봐도 어렵고요. 월봉으로 봐도 참. 그러니까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네. 금요일인가 본데요. 이때 974포인트까지 4불까지 갔다가 네.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900불이 깨졌죠. 지금 네네네. 879불.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요. 이걸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아름답네요. 여기 때 100불 했었거든요. 100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970불이 넘었으니까 이거 900% 올라갔네. 9배. 아우 잠깐만 이렇게 배가 아프지? 좀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 이렇게 배가 아프지? 저도 배야. 이제 팔고 이거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있잖아요. 세금. 네네네, 그렇죠. 수익 나고 250만 원 이상 해외 주식하면 또 그죠. 그 25%. 다음 해 한 25% 정도 예, 세금. 25%. 그러니까는 뭐 22%지만 거기에 수수료하고 뭘 하고 그러면 또 한 25% 나간다고 네네네. 봐야지. 이거 속쓰린 일이거든요. 벌기는 오래 벌었는데 이제 다 써가지고 없어. 근데 내년에 그거를 또 세금을 내야지 되면 이게 공돈 나가는 데 예. 원래 그냥 버는 거에서 딱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도를 해야지 이제 손실 그 이익 확정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나가는 거죠. 원래는 이걸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오, 진짜로요? 네, 그런데 우와, 중간에 대박. 이제 다른 주식 예. 그 저를 속썩인 주식이 미국의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손해가 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거 벌은 거를 상쇄. 상세를 시켜버린 거지. 예. 그러면서 중간에 팔고 그만한 양을 못 산 거야. 그게 이제 그럼 연말쯤 얘기인가요? 지난해 연말 전에.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세금 때문에 손실 난 거 있으면 수익 난 거 팔 때 이제 같이 정산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몇 주 갖고 있잖아요. 이건 100주만 해도 1억이 넘으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 크게 조정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요. 네, AI 시대고 요거 말고도 엔비디아 말고도 뭐 AMD라든가 그렇죠. 여러 주식들. 네. 그러니까는 그 비슷한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뭐 AI만 하면 그냥 다들 그렇죠. 장난 그런데 아니죠. 지금 시대가 이제 AI 시대고 모든 칩이 그 AI 칩이 필요한 거니까는 아직까지는 꼭지는 아니고 과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단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조금 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늘 떨어진 거는 미국의 그 PPI 지수, 네.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은 거예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높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이제는 6월이 아니라 7월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거 원래는 올해 3월 달 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원래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러다가 5월 달로 넘어갔다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올해 뭐 이거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어.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도 조금 나오는 거고. 그렇죠. 미국 경기가 의외로 좋단 말이에요 지금. 예. 미국 경기가. 그래서 뭐 지난해만 해도 경착륙 어쩌고저쩌는데 경착륙은커녕 이거 아직도 이거 고공행진이에요. 그렇죠. 물가도 안 잡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다시 또 3%대로 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밥상머리에 있는 야채값이라든가 무슨 과일도 그렇고 과일값도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서 여기는 10,000원짜리 식사가 있어요. 여의도요? 네. 진짜 거의 10,000원짜리 식사를 찾으려면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요? 막 검색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잘 가는 그 해장국집 있는데 네네. 제일 싼 게 11,000원이더라고. 예, 거의 그래요. 그건 조금 그래서 10,000원짜리 가지고서 그래도 한 끼 식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의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은 네네. 그래도 조금 깊이 있는 좀 철학적으로 예. 그럼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식사를 못 한다 그런 건 조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저희처럼 이제 소기업, 스타트업들은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고 그러니까는 그 실망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부분도 원래 이제 있지만. 기대 심리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폭 그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을 보는 거고 S&P 500하고 오늘 우리 주가가 급락을 한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외국
사실 우리는 뭐 2,700 잠깐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미국이나 일본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죠. 이거. 그럼요. 그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4만을 찍었다가 지금 3만 8천 포인트대잖아요. 니케이 지수가.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것도 30년 만에 사상 최고치, 3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1989년도 그때 이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10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회복을 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야 작년 초 할 때만 해도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6,000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 6,000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작년 올해 합쳐가지고. 그러면 거의 바닥 대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거죠.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좀 최고치라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죠. S&P 500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는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사상 최고치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3,300포인트인데 3,000포인트도 택도 없는 얘기 같아서 조금 이제 2,700을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한 2,8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지없이 외국인들이 그냥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시 또 2,600.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최근 내신 체계를 통해서도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항상 시장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다가 아닌가벼 다음 달인가벼 다다음 달인가벼 이러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괜찮은 시장이죠. 그래도 괜찮은 시장인 거예요? 투자하기에는? 이제 그게 경기 침체가 원래는 주식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가치하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기업 가치의 수렴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구조적으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기업 침체가 되면은 주식 시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경기 침체가 되면. 네.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바닥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1%대 GDP 성장률을 보이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2.1%, 2.2%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출이 회복세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 역시 이제 회복세에 있고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 자영업이나 이런 데는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소비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 경기는 안 돌아가고 지금 되게 나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PF 문제, 부동산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그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가 급속도로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기는 어려운 건데 그래도 중국만 해도 이제 경기 침체 뭐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되고 중국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는 많이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많이 없는데 단지 기대한 만큼 그냥 주가도 빡빡 올라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으니까는 그리고 이게 미뤄졌지 경기 그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금리 인상 자체는 끝났고 그렇죠. 금리 인상은 끝난 거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좋은 기업들 그동안에 오버해가지고 조금 올라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거든요.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강세를 펼치던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럴 때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저도 그 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저 가격대 좋았었는데 했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일부 이제 매수를 해놓는 거죠. 분할로 한번. 분할로 이렇게 집어넣고 만약에 월요일이라도 혹시 더 떨어지면 또 적극적으로 더 사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뭔가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여기 개별 종목들. 여러분 그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이 여기까지. 그래도 이제 개별 종목들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중에서요. 그 조금 강세도 아니죠. 뭐 그
저점이 지난해 보니까는 18,000원대고 그러는데 네네. 2만 원 정도면 좋았다고 싶었는데 2만 원이 왔을 때 봤거든요. 근데 그때 겁먹고서 못 샀더니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21,000원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000원에 조금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 많죠. 빨리 검색. 지금 21,000원짜리 바이오즈 뭐야? 빨리 검색 좀 해줘. 농담이고요. 그런 기업들은 평상시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네. 지금 지수가 그 종목이 시세의 연속성을 내주는 종목이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주식이. 그래서 그런 종목 찾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떨어질 때 있잖아요. 떨어질 네. 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은 말고, 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도 이렇게 차트 좀 보시고서, 그러니까는 뭐 칩 관련주 중에서도 일부 칩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저점에서 올라간 주식들이 꽤 있거든요. 1,000원 정도씩 올라간 이제 반도체 쪽으로요. 네, 반도체 쪽. 네. 칩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죠. 네네네. 칩이 지금 그 HBM 쪽에서 지난해 11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는 온 디바이스 관련 칩이 네네네. 이제 대세를 이뤘잖아요. 네.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네네네. 그런데 그게 갤럭시 24 네. 그게 이제 판매가 된 다음에 이슈가 사라진 거예요. 소멸되면서 소멸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 주식 말고 음. 이제 그런 거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4,000원대 있던 게 1월 달에 3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지금 2만 한 5,000원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데 네. 고점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저기 하고 예. 투자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계속 내리막을 짓는 그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칩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CXL 관련 칩이라든가 네. 뉴로모픽 관련 요번에 카이스트에서 이제 우리나라 네. 에서 그 개발한 그 칩 있잖아요. 네. 인간의 네네네. 뇌하고 유사한 그 관련 주식 NPU. 네. 그 관련 주식이 뉴로모픽이라 그러죠. 뉴로모픽. 네네네. 네, 그 관련 주식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앞으로 또 HBM 지금 HBM 3, 3. 네. 3, 그 3, 2. 네네. 또 이제 앞으로는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도 HBM 4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양산되니까 그 칩 관련주에서 이제 일부 주식이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1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도 오늘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네. 오늘 14,900원이었다가 종가가 16,000원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도 조정받다가 다시 올랐어요?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3월 15일에 16,000원으로 끝난 HBM 관련주. 여기까지. 네. 아니, 저도 찾아보려고요. 찾아봐야지. 네네네. 그래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네. 계속해서 이게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은 이제 종목도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난번에 저희 또 YG 클럽 오셔서 또 한번 세미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방송이고 공익적인 부분이 공공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바이오 쪽도 대꼬받고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운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쪽 주식들이 또 올라가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중국의 조선 산업을 미국이 이제 제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조선 기자재 쪽도 제가 보기에 반사이. 어제 급등하고 오늘 올라갔다가 주저앉은 종목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체킹을 좀 하셨다가 무조건 주식은 고점에 사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후속 매수세가 이 자취를 감춰버린 종목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세가 죽어버리면 안 되고. 네, 지금 주식 시장이 아주 어렵고 그런 게 이 투기적인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리딩방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서 그냥 뭐 좋다 그러면 그냥 꽉 올렸다가 거기서 그 확 나가버리면은 후속 매수가 그냥 자취를 감추. 그러니까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은 생판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확 돌변하네. 네, 그러고서 그냥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높이 올라간 주식이 지금 되게 건드리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당일날 그럴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짧게 당일날 수익이 나면 무조건 팔아버리고 시세 연속성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인데 어떤 기술적으로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뭐 죽어버리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21선에 걸려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든가 또는 N형 패턴 같은 경우 뭐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 제가 책에서도 네네. 여러 번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여기 찾아보면 손실 없는 투자 원칙. 그 N형 패턴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폴대를 한번 그렸다가 그 올라간 것 없이 다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대표적으로 보면 남석관 대표님이 아까 뭐 오프라인 강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칭하는 채널들 사칭하는 광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우리 남석관 대표님은 이렇게 막 영리를 목적으로 강연을 안 하시죠. 그런 거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 요즘에 이제 가짜 광고가 되게 많이 뜨거든요.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제가 남석관입니다. 뭐 저한테 돈을 보내세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어떤 뭐 카톡 방으로 들어오세요. 가입하세요. 이거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예요. 다 사기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용하는 거죠. 텔레그램이라든가. 네네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 못된 놈들이 많냐면 그 남석관 TV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요? 그게 누가 보내줬는데. 그 채널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조금 신고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려움이. 실제 피해자가 가서 자기가 맞아요. 피해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없어준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되게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은데 아무튼 그 인간들이 너무 못돼 먹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10년은 재수 없을 거예요. 그거 하는 분들. 근데 실제로 그 또 거기로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하니까는 아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는 요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걸 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라는 말씀이 예시로 차트의 예시로 N형 패턴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네네네.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2, 4, 6, 6일 떨어진 거예요. 6일 6거래일. 그러면 여기 가격은 여기 가격하고 똑같잖아요. 이평선도 얼추 수렴하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고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로 이렇게 보면 요게 영어로 N자 표시 아니에요. 네, 비슷하죠. 요게 N형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때 어느 정도 한 6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큰 양봉이 나올 때 저때 그러면 요때 사는 거예요, 요게. 요날 사는 거예요. 거의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요때 이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혹시 전환사채가 나오나 유상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나 다른 악재가 있을까 그런 거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수급적인 요인도 그렇고 펀더멘털 요인도 같이 보면서 같이 이제 요때 여기 올라갈 때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 배터리 뭐 이런 거 하는 이슈가 기업인데 있었던.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날 올라가고 이날도 크게 올라간 거죠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쭉 떨어진 거니까는 그래프를 보면. 그러고서 이후로 계속 떨어졌다가 요날 이렇게 올라간.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겠죠.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N형 패턴. 요건 그래프가 이게 조금 제대로 안 나와서 그래요. 요것만 확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아무튼 이 조금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N형 패턴이라 그러는데 요런 거는 이제 어떤 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어떤 분들이 쓰면 좋으냐 하면 직장인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장중에 보기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다 메모를 해놔서 올라갔으면 상승률 상위 종목 있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그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네. 집에 가면은 이제 8시, 9시, 10시 되면 네. 그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올라간 것들을. 매일매일. 그래서 10% 이상 올라간 종목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다가 그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라간 것 없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가지 정도.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나 또는 네. 물량에 뭐 추가로 나오는 게 있나 그런 거 다 체킹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 사는 거예요. 요럴 때. 지금 이렇게 대단하신 남석관 회장님도 매일매일 복귀하시고 메모하고 그렇죠.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감이 안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왜 나오냐면 네. 돈 주는 것도 없는데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나오는 네. 것도 있는데 이게 저도 나오려고 그러면 되게 그럼요. 이게 또. 불편하잖아요. 그 날짜를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또 힘드시고. 오후 저녁 시간을 이렇게 빼야지 되는 네네네.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는 몇 시간 까먹는 거거든요. 네. 오후 한나절을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유튜브 같은 거 제가 보지도 않지만은 거기 댓글도 뭐 좋은 댓글만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안 봐도 다. 그나마 저희는 되게 좀 양호한 편이에요. 딴 데 그래요? 비해서. 예. 그러니까는 별 이상한 댓글들 달고 그러면 그거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데 나가지 마세요. 네, YC만 그래서- 나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보고 네. 안 가는데 이제 왜 나오냐 하면 그 이제 일부 그러신 분들도 있죠.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런데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나오면서 질문지나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것 때문이더라도 제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안 놓치는 거예요. 오프라인 강의 같은 데도 그냥 거저가면 안 되잖아요. 그 욕먹지. 그러니까 지금 칩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주식하고 어떻게 연결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가고 주식 투자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수익 나는 게 거의 비슷하게 그냥 나고 있거든요. 그게 또 한결같이. 네. 그래서 남석관 회장님의 수익률 바탕에는 Y스트릿의 섭외가 있다는 거. 네. 이 책에서도 말씀을 하신 게 근데 방금 전에 약간 N자형 패턴도 그렇고 직장인의 투자라든지 네. 아니면 단기로 치고 빠지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중독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그건 조심해야죠. 그러니까는 제가 주식 전업 투자가 지금 23년 이제 4년 이렇게 됐는데 네. 24년이니까 지금 오래된 거죠. 주식 투자를 37년을 넘게 그러니까 전업만 24년. 24년을 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잖아요. 1월 달은 그냥 한 달 내내 주식을 했는데도 2월 달은 뭐 2주밖에 안 했는데 1월 달보다 7, 8배 수익이 더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한다고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업 투자하고 직업이 이거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주식만 보는 것 같잖아요. 네. 저 그 주중에 골프도 나가고 다른 약속이 있으면 그냥 나가고 일 보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해외여행도 뭐 보름씩 가고 어떤 때는 네. 3주씩 가고 그럴 때도 있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주식을 거의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주식 중독에 빠지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매매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그리고 전생에 네.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네네네. 뭐 나한테 돈을 계속해서 벌 기회를 주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명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 주식 투자도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재물운도 있어야 되고 네네. 우리 이 대표님도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는 않았죠. 그랬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혹시 뭐 일본을 구하거나 이랬으면 또 이제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돈 벌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서 한 번 돈을 벌면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저 역시 오버할 때가 있어요. 오버할 때. 요번에 어떤 걸 가지고서 최근에도 어떤 종목 가지고 50% 수익이 난 계좌가 있었거든요. 그 며칠 만에 예. 50%니까 어마무시하게 크게 수익이 난 거죠. 그쵸. 그 신용으로 해서 샀더니 상한가를 거의 일부 이제 다 산 것 중에서 예. 일부는 상한가를 2번을 먹었으니까. 와. 예. 신용까지 질렀는데. 네. 근데 이제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고 다 그 종목 중에서 그
그 매수한 종목 그 수량 중에서 네네네. 일부는 상한가를 2번 먹고 팔고 이제 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네네네. 그러니까 신용으로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수익이 50%가 넘게 난 거예요. 그런 종목도 있었어요. 저 은근히 자랑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버가 될 수가 있죠. 그걸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떨어지는 걸 받은 거예요.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손해가 또 거기에서 왕창 생겨. 그래도 그나마 그 사이에 수익 난 거에 많은 금액을 뺐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좀 줄어든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항상 자신이 저처럼 오래를 했어도 그 힘이 들어가는 거지. 이제 수익이 나면 이제 이거를 한번 곱을 더 튀겨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수익이 연거푸 내기 또 지금과 같은 장 뭐 대세 상승일 때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코로나 때처럼 네. 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는 뭐 그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수익이 엄청 크게 나죠. 네. 근데 보통 장에서는 한 번 수익이 나면 쉬어줘야 돼, 쉬어줘. 그게 이제 그 매매 습관적으로 매매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손실로 연결되기가 되게 쉬워요. 본인이 이제 주식 중독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돈만 있으면 주식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문만 열어도 밖에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그렇지 대표님은 않아요. 예.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돈만 있으면 그냥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으로 다 채워놓는 분. 그것도 퍼렇게 그냥 떨어져가지고 빨고면 좋은데 다 퍼런 주식.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이 나서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사고 돈만 있으면 주식 사시는 분들 막 사고. 우리도 이제 보통 이렇게 매매를 단기 매매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고 싶죠. 좋게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보이죠? 편의적으로, 예. 자기 편의적으로. 예. 시장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편의적으로 좋게 보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지금 다음에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인간은 누구나 편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쏠림이 예.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좀 그리고 자기가 소위 말해서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특히 벌 때. 네, 그 수익이 날 때. 속된 표현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계좌를 막 인증하고 싶어질 때 그때가 꼭지다. 그때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주식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도 그 코로나 때 돈 버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조회수 그때 엄청 그래서 나왔으니까요. 엄청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 그분들. 예. 그래서 뭐 원래는 그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하고서 늘 꾸준하게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이거니까 네. 꾸준하게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어야지 회사도 굴러가고 그렇죠. 그 생활도 꾸준한 하고 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자기 컨트롤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과거 같은 경우도 어떤 계좌들은 뭐 6개월씩 주식을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장이 나쁘면 계좌를 다 이제 분리하시니까 분리하고 목적별로.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전혀 거래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보기만 하고 거래를 안 해야지. 말 그대로 관망이네. 관망만 하는 거지. 안 보고 있으면 이게 감을 놓칠 수가 흐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보기는 봐야지. 계속 공부는 하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사실 그게 관망만 한다는 게. 보지를 않잖아요. 예. 그럼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 나쁠 때는 떠나 있고 장 좋을 때는 들어와서 내가 해야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가 장 좋고 언제가 장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장이 나쁠더라도 네. 종목은 좋은 종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늘 보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돈을 잘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지금 잘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변함이 없어요. 네네. 30년 전에도 삼성전자는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앞으로 1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후에도 있을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네. 그런데 주식 그거를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주식 가격은 10년 전에 하고 지금이 틀리고 한 달 전에 하고 지금이 틀리고 그렇죠. 한 달 후에가 또 지금하고 다르게 전개가 되거든요. 주식 가격은. 네. 그래서 늘 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늘 봐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주식 시장을 대하는 게 이제 다 제각기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제 경험상.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아는 거죠. 이게 회장님 같은 경우에 좀 메타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마하고 메타인지가 말이 어렵긴 한데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내가 안다 모른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겸손해야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말을 하시네요. 그거 어려운 내용이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그래야지 자기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자기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재작년에 연 단위로 해가지고 손실이 났었거든요. 재작년 2022년에 22년 그때 네. 20 몇 년 만에 처음 손실 보셨다고 네. 고백하셨던. 그때 손실이 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그 이후에 너무 좋았다가 아니요. 코로나를 좋았죠. 제가 걸렸는데 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게 매매에 제어가 안 되더라니까요. 한 달 정도 그랬어요. 한 달.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매매를 안 해야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매매 제어가 안 되더라니까요. 주식 투자 20년 넘게 하셨는데도 그래서 그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 조절 능력을 감퇴시켰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22년도에는 다들 힘드셨죠. 아니, 다들 힘드셨죠. 그것보다도 그때도 장이 나쁘면 안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어가 잘 안 되더라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그래서 그게 저는 코로나 후유증이구나. 이 코로나가 저렇게 무섭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웃어 넘긴 게 아니고 그걸 교훈으로 삼았던 거죠. 이거 마우스를 자르든가 뭐 이걸 해야지.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고 사실 큰 부를 일구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해온 방식을 되게 고집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외통수에 걸리거나 하기도 하는데 역시 남 회장님이 유연하십니다.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예. 주식을 우리가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네. 예측하고 맞춘다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예측하고 이게 요즘에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이고 챗GPT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그랬으니까는 그게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아마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다 돈을 벌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쪽에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검색이나 조건 매매나 뭐 이런 거를 컴퓨터 잘 다루는 쪽에서는 벌써 그 연구하고 그런 게 한 20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많이 살펴보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거가 앞으로 더 진화하면 그러니까 저기 뉴로모픽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착이 되면 저 뇌하고 비슷한 그거를 심어 놓으면은 수익이 그 정도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동 매매. 남석검 회장님의 스타일을 학습한 AI.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그래서 주식 투자로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떼돈을 벌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측하기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유연함이에요. 사고의 유연함. 그러니까 고집스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그게 또 틀리게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늘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분명히 봐서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거기 미스가 들어간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곧바로 손절을 하든가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 제가 늘상 제가 보면 한 70%는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70%. 60%는 더 맞추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30%는 틀린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제 어떤 종목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네네. 나한테. 그래서 이제 보통 10개를 집었는데 잘못된 3개. 그거를 매번 가르쳐 줬어요. 매번. 그러면 우리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저분한테 내가 3종목을 받았는데 3종목이 다 꽝이네. 에이 별로네. 100% 꽝인 거예요. 100%. 그쵸?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본뜨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 그 사고의 유연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또한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벌써 이제 만 3년 다 돼가는데 많은 분들이 일부분만 보고 그렇죠. 판단을 미리 해버리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런 오류를 또 범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꾸준히 보고 그 사람의 스타일도 보고 말씀 하나하나도 듣고 또 내가 검증하고 또 직접 판단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조언을 받는 정도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또 저희 와이스트리트 복끼리 분들은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현명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또 우리 회장님이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게 지난번에 저희 그 YG 클럽 세미나 때도 많은 분들에게 진짜 각인이 됐던 게 시장 중심주 그 이야기를 항상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래 이제 우리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2,500개 정도 기업이 있죠. 상장된 기업들이. 그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거기서 움직이는 종목이 10% 장이 아주 좋을 때는 한 20% 정도 움직이겠죠. 네네. 그 나머지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게 1년 내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1년 내내 행보하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항상 시장 중심주를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그 안에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시대 중심주. 그것도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래서 처음 쓴 말이에요. 제가 네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거에는 그냥 주도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도주는 장이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매번 수익률을 내주고 그런 주식들. 그 시장 중심주 매매를 하면은 제가 손수건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펼쳐서 이렇게 이제 여러 번 그 이 방송사에서 제가 출연했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좀 깨끗한 수건 가지고서 하지 찌글찌글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펼치면은 요 가운데를 이렇게 요게 가운데가 가운데부터. 시장 중심주예요. 그리고 주변주는 요 옆에 있는 주식들. 우리가 부동산으로 따지면 역세권 핵심 상품. 그거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든 뭐든.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니까는 그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보통. 그래서 역세권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주에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이게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그 대장주 우리가 시장 중심주를 사면은 서로 고점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한 80% 90%대 팔 수가 있어요. 팔 기회가 있어요. 거의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그러면 9,000원 정도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가 작은데 주변주는 여기 지금처럼 올라오지도 않잖아.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주식 이렇게 보면 떨어질 때는 커플링이야. 같이 떨어져.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만 올라가. 우리나라는 그냥 흉내만 내다가 그냥 폭삭 추정.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이 시장 중심주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사실 글로벌 시가총액 한 2% 정도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종목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는 매주 바뀔 수도 있죠. 매주 핫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도 일주일 정도의 시장 연속성을 보이는 거. 그 중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주식 뭐 이런 게 이제 시장 그 안에서 시장 중심주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미국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랬던 거고 그 용어가 조금씩 바뀌긴 하고 거기서 뭐 테슬라는 뭐 탈락돼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머물더라도 시대 중심주 안에서 예. 또 시장 중심주 안에서 시대 중심주는 이제 뭐냐면 장기 트렌드가 그렇게 장기 트렌드. 장기 트렌드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섹터.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일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인터넷 혁명. IT.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예. 지금 IT. 네. 그거일 때는 그거는 이제 시대 중심주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1999년에 네네. IT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 나스닥은 미국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됐던 시대인데 네. 그때 나스닥은 5,000포인트를 찍었던 거예요. 사상 최초로. 예, 예. 그리고서 미국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2008년도. 예. 그때 이제 15,0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나스닥이 아주 폭락을 했던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16,000포인트. 1,500. 네네네. 1,500포인트. 네. 나스닥 주봉을 보면 네네네.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월봉. 네. 안 봐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럴 때 IT 버블이라고 했지만 그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인터넷이 되면서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네이버 같은 거, 카카오 같은 게 대기업이 된 거죠, 지금. 네네네. 그게 그 당시에는 시대 중심주가 된 거예요, 시대 중심주. 그 다음에는 칩 관련주 이제 반도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네. 그게 반도체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시대 중심주였던 거고, 심지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시대 중심주였던 거죠. 네. 그러면 장기간에 그 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예. 주식 그 섹터가 세 개를 그냥 휩쓰는 거죠. 그냥 예. 테슬라 같은 게 그래서 이 책에 여기를 네네네. 이렇게 보면 테슬라 100배. 네. 10년 그 11개월 걸렸어요. 상장되고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0배 상승하는데 25년 걸렸고 25년 테슬라는 걸렸고. 100배 상승하는데 10년 걸렸다. 10년 11개월 정확하게는. 예. 그러고서는 나중에 100배 훨씬 넘게 올라갔죠. 150배 이상 올라갔던 예, 거거든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장됐을 때 그 20불 정도 했었는데 음. 액면 분할을 지금 해가지고서 네. 두 차례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요번에 160불까지 떨어졌죠. 예, 지난번에 예. 280불 정도 했었는데 네. 280불에다가 곱하기 15를 해버리면 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IMF 때 1997년도에 네. 한 그때는 액면가가 이제 5,000원짜리인데 지금은 액면가가 100원짜리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35,0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7만 원 잡아도 곱하기 50하면 35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배가 훨씬 넘어간 거지.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지금의 장기 트렌드를 가져가는 시대 중심주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벌써 지나갔지.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대 중심주라는 게 예.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저는 AI라고 답하실 줄 그렇지. AI가 예상했는데. 맞긴 맞는데 네. 종목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거지. 어느 그러니까 정도는.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게 시대 중심주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게 사이클이 짧아진 거야.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그 부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네네네. 저쪽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급속도로 그냥 이 매수세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는 네.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1년 동안 걸쳐서 올라갈 때는 주식이 지금은 특히 최근에는 두 달이면 다 끝이에요. 그냥 쭉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많아지고 네. 돈도 많아지고 하다 네. 보니까 집중하는 거지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심지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6개월 걸려서 올라가던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네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두서너 달이면 다 시세가 그냥 분출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거 빨리빨리 네. 땡겨오는 거죠. 제가 보면 이제 예.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시장 중심, 시대 중심주 말씀을 하셔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봉. 예. 요거는 조금 화면이 이렇게 멋있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지금 2023년 여기 있잖아요. 네. 요게 10,000원 초반이었어요. 그게 1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는 배가 아프지? 1년
1년 지금 조금 더 지났잖아요. 예, 10배 예. 올라간 거예요. 10배. 네네네네. 10,000원 초반 9배, 10배 올라간. 네. 이게 시대 중심주. 예, 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 올라갔다가 한참 기다가 네네. 우리가 이제 주봉을 본 거니까 여기서 네. 한참 기다가 요번에 엔비디아로 해서 폭등을 하다 보니까는 올해 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나타난 건데 이게 시대 중심.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라가가지고 석 달 올라 2달 조금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0배 가까이 9배 정도 8배 정도 올라가. 그런 게 시대 중심주였던 거죠. 근데 이거는 네. 지나갔다고. 그래서 여기는 너무 고점이죠. 그렇다고 금방 죽지는 않는데 네네네. 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2차 지금 그 AI는 확산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시대 중심주는 이건데 지금은 여기가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틀은 그게 이제 시대 중심주라고 보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시장 중심주는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예. 작은 주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주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높아서 그거는 이제 그때 따라서 칩 관련주가 지금은 뭐냐면 테슬라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2차 전지는 이제 갖고, 어렵죠. 갖고 그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며칠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 좀 조정받는. 조정받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칩 관련주들도 조금 지금 소강 상태고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틈새로 이제 단기 이슈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짧게 반짝이고 그래서 주식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되게 그런 게 이제 조금 추세가 살아 있고 이럴 때는 쭉 같이 갈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확 보인다기보다는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은 좀 변동성이 생기고 변동성이 크고 2,700 갔다 내려오고 막 그래서 개인 투자가가 지금 단기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건데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최고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식 괜찮은데 하면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급락하는 주식 있죠. 예. 그럴 때는 그냥 콱 사는 거로. 그러니까 좀 관망도 하다가 기회를 또 엿보고 그래서 일부 사놓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시장 중심주 확실히 안 보일 때는 쉬는 게 좋죠. 쉬는 거. 약간 좀 이제 싼 주식들이 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 쩌리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동전주, 소위 말해서 동전주는 이제 매매를 안 하고 관리 종목도 안 하고 그쵸, 관리였다가 요번이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기간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들 이럴 때는 이제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환기 종목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도 제가 원래 안 해요. 그리고 관리 종목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 해소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더. 그 싼 주식을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겁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부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겠다,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은행주들도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되게 노련한 진행자야. 제가요? 네.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자꾸 뽑아 먹으려고 그래. 그만하고 싶은데 아주 노련하게 사실은 진행을 잘하시고. 좀 전에 저도 막 꼬르륵 소리 엄청나게 났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뽑아 먹어야 돼요. 좋죠. 그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좀 실망을 했죠. 그래서 자율에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여기에서 좀 깨달은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거를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서 심도 있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밸류업이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 저평가가 된 것들. 근데 이제 그거가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호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천이 좀 따라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렇게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주주 친화적인 그 정책을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적은데
잉여금으로 이제 충당금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재투자에 쓰려고. 그러니까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배당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처럼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수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재무적으로 그 부실한 기업들 그냥 시비를 뭐 BW나 시비를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무차별로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열받아요, 그냥 되게. 그게 주식으로 전환돼서 나오면 주가가 그냥 주식수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수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주식수 늘리는 데 혈안. 그러고서 보호예수 기간에다가 또 주식 팔아먹고 그러면 뭐 주식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전환사채 그 물량만 해도 아무튼 수억 주식 늘어날 거, 수억 주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법상으로 재무적으로 부실한 기업들은 그런 거를 무차별로 이렇게 발행을 못하도록 어떤 좀 이렇게 규정을 좀 둔다든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업들이야 이제 그거를 투자자들하고 쉐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놔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배당 투자도 가능하고 그 배당 이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데. 국내 주식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이 편하다는 소리도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세금 내는 거가 아깝긴 아깝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외국 주식 해가지고 배당도 거기 잘 줘요. 그 배당 진짜 조금 갖고 있는데도 배당 나오는 거 보고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도 그 배당도 많이 받고 세금도 많이 나고 그러면 나라도 좋은 거고 투자자도 좋은 거고 기업도 좋은 거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뭐 웬만하면 재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그냥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한다. 또는 그 기업 분할을 할 때도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있잖아요. 전에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제가 LG화학 갖고 있다가 손해를 왕창 보고서 그때 매도를 했었거든요. 열이 그냥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 아주 못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외형 사이즈가 커져버리는 거로 오히려 좋지.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회사를 빼가지고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 그 투자자는 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50조짜리 회사에서 100조짜리 회사가 상장이 되니. 그러니까 그거 투자자들이 그 기존 투자자들한테 과실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그 인적 분할을 해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도 받고 그러면 그런데 그 기업이 그러니까는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적 분할을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욕이나 좀 먹고 지나가면 그냥 끝이고 돈은 영원히 남는 거고 욕은 그냥 일순간에 지나가 버리면 끝인 거고. 그 기업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지금까지 그게 통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못 하게끔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뤄야 할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도초의 지뢰밭이에요. 도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자갈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지뢰밭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러니까는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 때 많아요. 진짜. 사실 이제 뭐 저도 가치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 막 이렇게 장려를 합니다만 매일매일 수급 볼 필요 없어요라고 말합니다만 오죽하면 매일매일 수급을 봐야만 하고 전환사채 언제 또 물량 나오는 건가를 봐야 하는 시장이 되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수급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불성실 공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는 뭐 분식회계 뭐 그런 것도 있고 대표 횡령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어느 사회나 다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철저한 그 감시 기능도 좀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손볼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아무튼 정부에서 하는 이 밸류업 그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때가 좀 늦지 않았나 싶어요. 미리부터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런 얘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일부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주가가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투자자도 좋고 그렇죠. 시장도 좋아지고 건전해지고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혹시 그럼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리고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으니 자율적으로 먼저 더 주주 환원을 잘할 기업들이 어디가 또 보이시는지랑 이게 좀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동행이 가능할지 좀 요즘에 괜찮아 보이세요? 그런 배당은 많이 주는 데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배당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배당 우리가 투자, 예. 배당 투자 말고도 배당 투자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을 해야지 같이. 그렇죠. 배당만 같이. 주고 또 떨어지고 배당 주고 그러면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의미가 없죠. 배당도 주고 네. 우상향하고 성장도 하고 주주 환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이제 가치주, 성장주 그거를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쵸. 이렇게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그 사고를 가지고서 맞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죠. 안 통하죠. 가치주, 성장주 구분을 짓는 안 된다는 게 유연하게. 요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아하. 원래는 금리 그 인상기에는 그 성장주가 안 되잖아요. 금리 보통 대개 성장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 그 돈을 차입을 해서 그 성장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IT하고 바이오주가 대표적인 성장주예요. 그리고 기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굴뚝주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가치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음식료나 뭐 이제 보험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건데 결국에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성장주든 그 가치주든 밸류 자체가 이제 성장주들이 지금 조금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돈은 결국에 소위 말하는 성장주 빅테크 쪽이 쏠리죠. 돈을 제일 많이 벌더라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게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거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기술도 전성 시대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대기업체들 특히 빅테크 쪽의 대기업체들 그리고 한국의 지금 대기업체들은 과거의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게 세상을 그 기업들은 정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술이요? 돈이 있잖아. 돈이. 그렇죠. 돈까지 들어가요. 기술이 있고. 예. 그러니까는 세상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해내면서 수요가 창출되는 그 기술이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벌리는 거지. 물론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투자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로봇 기업들, AI 기업들에는 막 그냥 돈이 계속 몰린다고 돈이 하니까 계속 몰리는 거지. 이 고금리 시절에도. 그리고 다른 새로운 기술에 또 정보, 어떤 게 시장에서 먹히고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나. 그거를 그 기업들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공식은 이미 다 깨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제 우리가 가치주 투자한 게 오래됐잖아요. 20년 전의 얘기를 가지고서 늘상, 이제 그걸 가지고서 지금도 계속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또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시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 중심주가 아니라 정말 시대 중심 주식이 아니라 시대 중심 코인, 비트코인이 엄청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넘어서도 꺾이지도 않고 있고. 혹시 회장님도 비트코인 같은 거 안 하세요? 저는 타이밍을 놓쳤다 그럴까? 그러니까는 저는 그 코인 투자를 안 해서 뭐 제 코인 없으셔도 뭐 이미 부자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계속 보기는 보는데 일단은 이제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면 안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냥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실까요? 아니면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있고 금융 투자, 금융 안에도 채권 투자도 있고 뭐 네. 주식도 있고 파생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이것도 또 투자잖아요. 네. 코인도 투자인데 그러면 집중이 안 돼. 집중. 그래서 저는 오로지 그냥 주식만 하자. 주식쟁이니까는. 네. 그래서 주식 외에는 안 해요. 파생도 안 하고 파생도 20년 전에 했거든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할 정도로 옵션, 빠르게. 네, 옵션에 그 진짜 11배도 먹어봤는데 하루에 예. 네? 만기일 날에 제가 11배 수익도 내봤는데 이게 분산이 돼서 안 되더라고요. 아,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되고 역시 제일 큰 사이즈는 주식이더라. 그래가지고 그 주식만 한 거죠. 부동산도 안 했어. 부동산도 안 해가지고 좀 부동산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쓰리는 게 맞아요. 그러세요? 그 기본적인 거지 뭐 그거는 아. 그 사무실이고 그런 거라. 네. 그 갖고 있는 건 다 기본적인 거라. 그러면 지금의 비트코인 열풍 자체는 그러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쨌든 그 지금 뭐 반감기고 네. 그래서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현물 ETF가 미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 초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부 상품 그걸 비트코인을 그 매매에 네. 그 물건을 살 때 실질적으로 써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상점에서.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여러 개 네. 나타났죠. 그러니까는 그 해킹에 간다든가 뭐 사고도 많이 터졌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코인들 있잖아요. 잡코인. 잡코인들로 인해 가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그 이게 거래 정지되고 폐지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지금 그 몬테네그로인가 거기에 잡혀져 있는 권도영. 권도영 예. 그 테라 예, 테라루나. 그 사기친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서 아무튼 거기에서도 손해 본 사람들 엄청 많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 본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그게 상용화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현물 ETF가 그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코리아 원래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그 네. 6, 7년 전에, 7, 8년 전에 그렇죠. 1비트코인이 그 50만 원도 안 될 때 네, 네. 그럴 때 그 이 아비트리지 거래라 그래 가지고 미국의 비트코인이 쌌으니까는 네. 그걸 사 가지고 한국에서 팔고 막 그랬거든요. 네. 한국에도 비트코인 거래소가 그때 9개인가 13개인가 있었어요. 예. 12개, 13개가 있다가 다 정리가 되고 지금은 예. 4개인가 네. 이제 이렇게 허가가 났지. 이게 제도권 미국은 벌써 제도권에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ETF가 있으니까 아직은 한국은 법적으로 그게 미비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제대로 갖춰지고 그러면 그 상태가 유지될 수는 있죠. 변동성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는 벌써 작년 가을에 비해서 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 그 150% 정도 올라왔으니까는 제가 가격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3천만 원대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예. 3,500 뭐 그 정도 했었는데 지금 예. 했으니까 근데 변동성은 있어도 과거처럼 이렇게 확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아무튼 고점이니까는 좀 조심은 하긴 해야죠. 혹시 그 코인 같은 거에도 좀 추세 추종이나 이런 게 좀 똑같이 통한다고 보세요? 아니요. 코인도 막 이게 차트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파생 추세하고 거의 비슷해요. 파생 그래프 자체가. 네. 특히 이제 잡코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서 다 망한 거거든요. 거기에 그 싸구려들 있잖아요. 네네네. 되게 싼 것들. 그러면서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24시간 또 하잖아.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저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 철학이 밤에 잠은 잘 자서요. 미국 주식을 하잖아요. 네네네. 미국 주식도 그 이제 애프터라고 있다고. 네네네. 장 시간 이후 예. 또는 낮에도 요즘에는 일부 네. 증권사에서 네. 낮에도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 예약 주문. 그렇죠. 그것만 해요. 밤에 절대로 안 봐. 또 주말에도 뭐 이렇게 잘 신경 안 쓰시려고 하고 뭐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나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재수 없는 주식이 잘못 싸더라도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주식을 절대로 안 봐. 그거 월요일 날 해결하자 그거지. 그래서 밤에 자는데 신경 쓰이게 하는 주식은 아예 안 사. 네. 마음이 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루 이틀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 그거 어쨌든 갖고 있으면 근심거리고 그러지. 올라가도 근심거리고 올라가면 또 더 많이 살 걸 그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오래 했잖아요. 예. 그러고서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할 것 같은데 주식을 그러니까는 그 돈을 일희일비하지 말고 저는 그 투자자지만은 1년에 평균으로 버는 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갈 생각도 없고 그거보다 이제 수익이 조금 덜 나면 반성하는 거고 수익이 더 나면 감사한 거고 그 기준으로 그냥 투자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잘 아는 쪽에만. 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코인 쪽이나 그 파생 쪽이나 채권 쪽이나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쪽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네.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옛날부터 개영배 투자라 그랬거든요. 개영배 투자. 개영배요? 신라 시대 때 네네네. 술잔에 그 술이 넘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말자 그런 자제할 줄 알고. 대단하십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 일부는 한 2, 3년 바짝 벌어서 빨리 파이어 해버리자.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남성관 대표님은 주식 투자만 해도 뭐 한 36, 7년, 37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전업 투자만 24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이게 꾸준히 일상적인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아직도 건강하고 그러는데 안 하면 또 뭐예요? 원래는 55가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55. 10년 전에. 뭐 이미 그냥 은퇴하셔도 사실은 뭐 아쉬울 거 없으신 그때까지만 해도 웬만큼 뭐 나중에 벌 만큼 벌겠다 싶어가지고. 네. 근데 막상 그때 되니까 너무 건강한 거야. 좋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거를 노는 것도 뭐 맨날 놀아봐요. 그거 지겹지 인생이. 네네네. 어떤 분이 90 몇 살인데 호주 분인데 지난번에 뉴스로 봤어요. 예. 몸이 건강한데 예. 사는 게 지겹대. 건강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 90 넘게 사셔놓고선 재미가 없대. 그래가지고 스위스가 그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락사. 네네네. 그래서 스위스로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유야. 건강도 전혀 이상도 없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놀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이 주식시장 재밌잖아요. 그래서 삶에 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5년을 연장했는데 5년 지나고 나도 역시 똑같아. 그 머리 쓰는 것도 똑같고 뭐 더 나이를 먹으니까 더 이제 노련해지는 거는 있죠. 그러다가 또 5년을 연장했는데 또 그 나이 지금 그 나이가 돼요. 아유, 근데 앞으로 한 30년 더 하실 수 그거는 있죠. 이제 과하고 예. 제가 보기에 10년은 거의 뭐 이상 없이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 벤자민 그레이엄도 한 80세 이상까지 사셨고 필립 피셔, 뭐 워런 버핏, 찰리 먼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같이 투자하시고 마음 편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장수하시더라고요. 그 워런 버핏이 지금 90이 넘었는데 예. 그분이 80 넘어서 돈이 없어서 그걸 계속해서 하겠어요. 그게 그분 살아있는 존재 이유니까는 그냥 하시는 거지 뭐. 그분 그 90이 넘어서도 일본에 가면 일본 전역에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럼요. 예전에 멋있는 분이시. 한 10년 넘었죠. 한국에 한번 이제 오실 때 대구택이라는 회사 방문하러 오실 때 그 사진이 남아 있는데 인천공항에 그냥 회색 추리닝 차림으로 오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서 그게 상장사는 아니었죠. 예, 비상당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뭐 자회사 뭐 이래서 이제 아까 제가 방문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남사건 회장님 이렇게 뵐 때마다 뭐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배웁니다만 어떤 인생의 지혜도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많은 말씀하셔야지 이제 또 목소리도 안 좋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살 이제 눈치 보고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또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